일본 영어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빈칸 추론 해설을 통한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걸 통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018년 6월 고1 모의고사 33번, 34번입니다. 자, 원어민보다 독해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그래야 하고요. 문법도 원어민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듣기는 원어민처럼. 주어진 문제 34번을 통해서 오답률은 보다시피 68%, 꽤 높죠. 오답률 4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이 문제가. 올라가서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으로써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이고 그리고 저게 과연 내가 시간 내에 단시일 내에 가능한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이런 것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면에, 다방면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33 시작하죠. There is a very old story involving man trying to fix his broken boiler despite his best efforts over many months. He can't do it. Eventually, he gives up and decides to call in an expert. The engineer arrives, gives one gentle tap on the side of a boiler, and it springs to life. The engineer gives a bill to man, and the man argues that he should pay only a few fee, as the job took the engineer only a few moments. The engineer explains that the man is not paying for the time he took to tap the boiler, but rather the years of experience involved in knowing exactly where to tap. Just like the expert engineer tapping the boiler, effective change blank. In fact, it is often simply a question of knowing exactly where to tap. 지문은요, 굉장히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답률이 이거보다, 밑에 있는 33번보다 더 높습니다. 그럼 33번이 더 어렵습니까? 지문이? 네, 맞아요. 결국에는 33번의 지문은 좀 복잡합니다. 위에 있는 지문보다 더 어려워요. 난이도가 더 높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답률은 이거보다 지문이 더 쉬운 이 문제가 오답률이 더 높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문의 난이도와 그리고 선택지의 난이도가 결합돼서 결국엔 난이도가 결정되는 거지, 지문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알 수 있겠죠. 오히려 이게 더 지문이 쉽습니다. 올라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There very only, 자, 오래된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이야기는 바로 어떤 사람과 관련된 건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부러진, 망가진 거죠, 보일러를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런 베스트 에포트, 최선의 노력을 수개월 동안 했지만 그는 할 수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그는 포기하고 컬에 불러들이기로 합니다. 전문가를. 그 엔지니어가 도착을 했죠. 그리고 젠틀하게 톡톡 그렇게 사이드를 쳐요, 보일러에. 그랬더니 갑자기 스프링처럼, 또 샘물처럼 그렇게 딱 살아납니다. 그 엔지니어는 그래서 빌, 청구서를 그 남자에게 줍니다. 그때 그 남자 주장하기를 그는 지불을 스몰 피, 조금이죠, 약간의 수수료만 주겠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그 잡이 엔지니어에게 온리어 피니까 한 몇 분이죠. 모먼트라면 순간이기 때문에 초도 되고 분도 돼요. 그래서 그냥 단지 몇 초 몇 분 정도 걸리게 했으니까 조금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엔지니어가 설명하기를 그 남자에게 당신은 시간에 대해 돈을 지불한 것이 아니다. 그가 보일러를 탭탭 쳤던, 그러기 위해서 걸렸던 시간에 대한 지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경험, 그 노하우죠. 그 정확히 위치를 어디 때릴까를 톡톡치까 아는 데 관련된 그런 경험, 그것을 지불한 거다라고 그래요. 뭐 합리적인 이야기죠. 여기까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Just like expert, 전문적인 그런 전문적 엔지니어가 보일러를 톡톡 치는 거와 마찬가지로 effective change는 뭐뭐다를 맞추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question, 단순한 질문인 거죠. 어디를
익히 톡톡 칠까를 아느냐, 그거에 대한 뭐 흔히 있는 심플한 그런 퀘스천입니다. 그것은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게 정답을 본다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내용은 다 알았어요. 해석도 웬만큼 다 됐을 겁니다. 그러나 오답률이 왜 이렇게 높았을까요? 첫 번째 넣어봤을 겁니다. 경쟁, 전문가 사이에서 경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효과적인 변화 우선 해석해 볼게요. 효과적인, 효율적인 변화는 전문가의 노동이 필요하다. 경쟁이. 2번. 필요 없다. 시간 소비가 필요 없다. 3번. 장비의 어떤 발전이 요구된다. 4번. 이전의 경험에서 나오지 않았다. 4번. 흔히들 일어난다. 행운의 결과로 일어난다. 이렇게 나왔어요. 정확하게 탁 맞아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분명히 해석을 다 했어요. 뭔지도 알겠고요. 그 이유는 우리말하고 구문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말하고 영어하고 1대1로 대응이 되지 않아요. 거기에서 오는 편차예요. 정확한 말에 effective란 단어, 이 단어 보이십니까? effective란 단어. 이 단어가 여러분 대부분 효과적인 변화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cause and effect란 말 있죠. 이게 원인과 결과라는 뜻이거든요. effect가 나왔다는 말은 결과예요. 거기서 나와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 뜻의 효과적인, 효율적인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서는 바로 그런 개념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데 필요한 그러한 변화, 좋은 결과를 얻어낸 변화. 톡톡 치는 게 좋은 결과를 얻어냈잖아요. 결국에 살아났으니까. 그런 변화는 시간이 많이 들어갔나요? 보다시피 많은 시간이 들지 않았거든요. 짧은 시간에 가능했어요. 그러므로 2번에 시간이 많이 들지 않는, time consuming, 시간은 많이 들지 않는, 시간이 많이 들 필요가 없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나 실전에 갔을 때는 아마 탁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 이유는 이렇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 때문에 이거는 단기간에 극복이 되지 않아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극복되지 않는 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럴 때는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뭐 방법이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선 아닌 걸 지우는 거예요. 소거하는 거죠. 전문가 사이에서 경쟁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3번 장비란 말이 안 나왔어요. 4번 요건 괜찮아요. 이전의 경험까지 괜찮은데 얘가 아니에요. 이전의 경험에서 나온 거거든요. 분명히 이 사람 지식은. 5번 행운이란 말이 안 나왔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쭉 지우고 나면 그럭저럭 여러분들이 얼추 비슷하게 맞춰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넣어보는 겁니다. 그래, 효과적인 변화라고 할게요. 그냥 여러분들이 해석하듯이. 효과적인 변화는 시간을 소비할 필요가 없어. 대충 맞는 것 같다. 라는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정확한 해석은 물론 effective라는 것은 좋은, 의도했던 결과를 끄집어내는 변화예요. 근데 이것은 쉬운 해석은 아니겠죠, 여러분들에게. 그러므로 이러한 소거법을 사용하시면 그래도 몇 개 더 답에 가까이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33번 문제가 구문이 더 어려워요.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There is good evidence that in organic development, perception starts with blank. For example, when 2-year-old children and chimpanzees had learned that of two boxes presented to them, the one with a triangle of a particular size and shape always contained attractive food. They had no difficulty applying their training to triangles of very different appearance. The triangles were made smaller or larger or turned upside down. A black triangle on a white background was replaced by the white triangle on a black background, or outlined a triangle by a solid one. These changes seemed not to interfere with the recognition. Similar results were obtained with rats. Carl Lashley, 정확한 말은 모르겠네요. Carl Lashley, psychologist, has asserted that simple transpositions of this type universal in all animals, including humans.
트랜스포지션, 치환 이런 단어 나와 있죠. 이제 제가 여기서 좀 몇 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여기 있는 단어들이 그렇게 그 문장 구조가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요걸 조금 눈여겨보세요. 여러분 이거 배운 적 있을 것 같아요. 오형식이라 기억나나요? 그래서 좀 써볼게요. 예를 들면 주어, 동사, 1형식, 주어, 동사, 보어, 2형식 뭔지 아시죠? 3형식 뭐 이렇게 배운 적 있을 겁니다. 뭐 5형식 뭐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뭐 이런 거 배운 적 있죠? 거기 이제 앞에 when 접속사 같은 거 들어가면 또 이렇게 나간다. 이거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배우시면은 절대 죽을 때까지 영어 못합니다. 그 이유는 구조를 통해서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한번 구조가 이렇게 쉽게 나눠지나 보세요. 지금부터 한번 제가 슬쩍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There is란 그 이형식 동사죠. 그럼 주어는 여기 나옵니다. 그럼 끝난 줄 알았더니 좀 대시 나가요. 대세에 들어가서 주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가요. 전면구라죠. 넣도록 하죠. 프로세션이 주어예요. 동사 스타트예요. 끝난 줄 알았는데 뒤에 문장이 나갑니다. 좋아요. 여기까지는 그나마 간단하군요. 예를 한번 들도록 하죠. when 접속사를 시작하네요. 주어 나가네요. 주어가 여기가 침팬지까지 이제 가는 거죠. 예. 그러나 동사가 헤드더니 나가네요. 네. 자, 대절 나가죠. 그럼 목적어 오겠네요. 네. 목적어로 끝난 줄 알았더니 뒤에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가요. 끝난 줄 알았더니 PP가 들어가서 또 뒤에서 꾸며줍니다. 그런 줄 알았더니 또 이게 완이 나가요. 그럼 얘가 대절의 주어라는 얘기네요. 주어를 쉽게 시작할 때는 전치사 명구, 전면구가 나가요. 끝난 줄 알았는데 엔드가 나는데 이 엔드가 어디에 있는 건지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럼 always가 나가요. 그 컨테인이 동사 같기도 해요. 형사 같기도 하고. 자, 동사를 합시다 그냥. 그럼 얘가 목적어가 되네요. 끝난 줄 알았더니 컴마 치고 또 주어 동사 나가요. 동사 나갔는데 뒤에 목적어 나가네요. 끝난 줄 알았더니 ing 나가요. 얘는 꾸며주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럼 얘 동사가 또 봅시다. 예? ing를 간다 꾸며다 가정합시다. 그 얘 뒤에 보니까 there train이 목적어 나가요. 또 전치사 나가요. 또 명사, 전면구가 가로 열도록 하죠. 또 전면구도 길게 잡기도 하죠. 여러분 분석해봤는데 몇 형식이죠?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아무 의미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은 문장을 분석을 한다고 하는데 구조를 분석하고 동시에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그러면서 동시에 단어를 집어넣어서 영어를 우리말로 바꾸는 번역 작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 빨리 걸릴까요? 상식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제가 분석하는 이 구조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바로 본인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거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발전하지 않은 유아기 때의 영어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에 이해가 가요. 네, 짧은 거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러나 실제 문장은 이게 10개, 5개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 정도면 그 긴 문장을 볼 수 없어요. 더 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다가 지쳐요. 네, 가장 정확한 거 말씀드릴게요. 구조로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사이언스로 발견된 거니까 이제 반론의 여지가 있으면 안 돼요. 인간은 의미로 구조를 파악해요. 그러니까 의미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문법이 나가지 문법을 의미를 파악하지 않아요. 거꾸로 하는 거거든요. 이러기 때문에 구문 독해는 가짜인 거예요. 껍데기예요, 껍데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차 이 문장 분석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책에서 누차 말씀드리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구태여 이렇게 하느냐. 그럼 속도가 날 수도 없고 느려지고 효율성 떨어지니 결과적으로 시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섣부르게 해석도 안 되면서 답을 고르게 되는, 그러다 보니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나름대로 정확하게 근거를 찾으려고 이상한 풀이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다. 그럴 필요 없다 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그럼 이제 독해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자, 좋은 증거가 있어요. organic development. 이 organic이란 말의 반대는 약을 치는 거죠. 유기농의 반대가 우리가 인간이 만든 인공 비료 쓰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organic development 쉬운 단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발전인 거예요. 자연적이라는 것은 갑자기 일어나지 않죠. 오랜 환경과의 유기적인 관계. 유기적인 관계란 말이 굉장히 환경과 조화롭게 가는 자연적인 발생 과정을 얘기하죠. 그게 오가닉 디벨롭먼트예요. 하여튼 유기적인 발달, 시간이 오래 걸리는 환경과의 적용해가는 유기적인 관계에서 발전해 나가는 거. 그런 유기적 발달이 쉬운 단어 아니죠. 우리말에 정확한 말은 없습니다. 하여튼 유기적인 발달에서 이 지각이라는 것은 뭐와 함께 시작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살 된 아이가 있고요. 침팬지가 있습니다. 얘들이 학습을 했을 때 두 박스가 그들에게 제시됐는데 한 박스는 트라이앵글이 있는 거야. 삼각형이 특정한 사이즈와 특정한 모양의 트라이앵글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아주 매력적인 음식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렵지 않게 적용을 해요. 그들의 트레이닝을 여러 가지 다른 그런 모양의 트라이앵글에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어렵지 않아요, 이들은요. 트라이앵글은 좀 더 조그맣게 만들 수도 있겠고,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업사이드 다운이죠. 거꾸로 뒤집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른 형태를 모습을 나타내는 트라이앵글에 다 적용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지각 능력이 있죠. 그들의 훈련을 다 적용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렇게 업사이드 다운 거꾸로 하고 조그맣게 하고 크게 하고, 블랙 트라이앵글, 하얀 배경의 블랙 트라이앵글, 이것을 화이트 트라이앵글로 하고 블랙 배경으로 바꿔도 되고, 또는 아웃라인 트라이앵글, 윤곽만 있는 트라이앵글을 솔리드란 말은 이것도 우리말이 없어요. 고체란 말을 해석하시죠. 고체는 아니에요. 이것은 단색이에요. 하나의 단단한 하나의 그러한 온전한 것을 솔리드라 말하거든요. 변하지 않는 거. 단색이란 말도 돼요. 요거는 이게 우리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솔리드한 단색으로 또 바꾸기도 하고, 아웃라인만 했었는데 그냥 색깔 넣는 거죠. 그렇게 바꿔도 돼요. 이것도 봐요. 구문이라 가정해 볼게요. 이 안에 뭐가 빠졌을까요? 아웃라인 트라이앵글 안에 중간에 빠진 것이 바로 여기가 빠졌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아마 구문 분석하면서 여기 빠졌다고 할 거예요. Earth replaced가 빠졌다고 할 거예요. 중간에 이 안에 빠졌다는 거죠. 여기 빠졌다는 거죠. 이 중간에 이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게 구문 독해 이게 단점이라는 거예요. 저자는 글 쓴 사람 의도적으로 이걸 뺀 거거든요. 뺐는데 의도적으로 또 집어넣는 이 변태적인 습관, 남이 꼭 숨기고자 하는 거 꼭 구집어 찾아내는 이 이상한 습관들, 이게 변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저자는 일부러 뺐어요, 편하게. 근데 왜 집어넣습니까? 그러면 설명하죠. was replace가 빠졌다고.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영어 잘못 배우는 거예요. 자, 다시 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계속 하면 돼요. 자, 하얀색 배경에 검은색 트라이앵글을 하얀색 트라이앵글에 검은색 배경을 바꾸거나, 또는 아웃라인만 있는 트라이앵글을 단색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색이 되거나. 이러한 변화는 이런 건 우리가 굳이 해석 안 해도 우리가 뇌가 알아서 유기적으로 다 처리해 줍니다. 이렇게 유기적 발달돼 있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하여튼 이러한 변화는 recognition, 알아보는데 interference, 방해가 되지 않아요. 유사한 결과들을 우리는 얻거든요. 쥐에게서도 얻었어요. 이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이 사람이 assert, 이렇게 확언을 합니다. 심플한 그러한 치환, 이러한 타입의 심플하게 바꾸는 거, 이런 것들은 전반적으로 모든 이런 치환, 바꿔주는 거, 치환은 모든 동물, 인간을 포함한 모든 동물에게 다 전반적인 것이다. 유니버설, 다 일반화돼 있다. 이 정도는 다 한다. 지각 능력이 돼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까지 됐어요. 이제 해석도 다 됐고요. 구문이 아까 34번보다 더 어렵죠. 근데 이게 오답률이 더 적었어요. 그만큼 선택지가 위에 있는 것보다 더 쉬웠다는 얘기 같은데,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다른 제스처를 해석하는 거, 사회적 프레임work, 사회적인 어떤 프레임을 세우는 거, 색깔의 정보를 확인하는 거, 자기 자신과 환경을 구별하는 거, 분리시키는 거, 두드러지는 구조적인 특징을 알아보는 거. 정답 물론 5번인데요. 만약에 이게 정확히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소거합시다. 여러 가지 제스처가 있었나요? 몸짓 없었어요. 사회적인 프레임이 있었나요? 프레임 없었어요. 사회적 프레임 같은 거.
색깔의 정보, 색깔은 한 번만 나왔어요. 그쵸? 여기 블랙, 화이트 바뀌는 거 하나 나왔지만 색깔의 정보를 확인한다는 말은 없었어요. 뭐 빨간색, 파란색 뭐 이렇게 정보 확인 없었죠. 트라이앵글의 형태도 있었고요. 색깔만 나오진 않았거든요. 자기 자신과 환경을 자기 자신과 구별하는 건 없었죠. 그러면 이건 아니구나 지우고 나니 5번인데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 뭔가 눈에 띄는 그런 구조 나왔죠. 트라이앵글 구조적인 피처 특징들 있죠. 그것들을 알아보는 능력, 그게 바로 지각 능력이죠. 그래요. 구조의 특징을 알아봤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색깔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색깔 변해도 상관없었다고 했었습니다. 외석명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해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에 익숙하지 않아서 나오는 현상일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지우는 거, 안 나온 거 지우시면 답을 맞추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는 경우도 많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제일 좋은 거는 쭉 읽고 나서 이게 바로 구조의 변화가 별로 있어도 그렇게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구나. 색깔의 변화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구조적인 특징을 잘 맞추는구나를 알 수 있죠. 색깔 상관없다. 오케이? 5번이구나를 맞추는 게 더 훌륭한 독해법이겠죠. 자, 정리합니다. 구문 독해 어떠셨어요? 오형식 같은 거 해보니까 복잡하게 이룰 데 없죠? 이런 거 적용 안 해도 우리의 뇌는 어떻게 발달되어 있다? 이게 나와 있죠. 유기적인 발달이 되어 있다. 이 유기적 발달이 결국에 우리 지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더라도 우리는 어떠한 것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본능이다. 뭐라고요? 이게 나왔잖아요. 유기적이다. 유니버셜하다. 본능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러므로 이 인간이 만들어낸 이 구조, 구문 독해, 이거 가짜니까 그 가짜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좋을지 몰라. 이해가 되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한다. 두 번째는 effective라는 단어가 여러분에게 알고 있는 효과적인 그런 뜻이 아니다. 효과적이라는 말은 우리말 바꿨을 때 몇 번 한두 개를 맞아도 또 안 맞는 경우도 있다. 그걸 어떻게 정복하느냐. 결국에는 사전을 통해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독해를 통해서 유기적인 발전. 아까 기억나시죠?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자연적인 발달. 그것만이 영어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그거를 추구하는 게 또 영어 강사가 해야 되는데 자꾸 이상하게 학생들한테 떠먹여 주려고 그래요. 주어 찾고 동사 찾고 목적 찾으면 저거 가짜다 생각하시고 빨리 나오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영원히 여러분이 미안한 얘기 여러분의 아빠처럼 될 수 있어요. 네. 여러분한테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과연 영어 잘하시는지. 아마 오랜 시간 배웠어도 영어 정말 힘들어 하실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요. 다 구문 독해 하셨거든요.